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아직은 수시의 초중반 단계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수시 카드를 구성할 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수시와 관련된 궁금증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컨텐츠로도 풀어드리고 Q&A도 해드리고 라이브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 전형이 주 전형으로서 정시로 확정된 경우, 그래서 수시는 부전형이야. 그래서 이 부전형이 주전형인 정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 카드를 써야 하지를 고민하는 친구들, 즉 납치를 피하고 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질문들을 좀 모아서 수시 납치는 어떻게 피하고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요 주제와 관련된 Q&A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초보 입시를 이제 개입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납치보험이 어려울 수 있는 용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보험 카드라는 건 수능 후 면접이 있거나 수능 후 논술이 있어서 수능 성적을 보고 면접이나 논술을 응시하지 않을 때 자동 수시가 불합이 돼요. 그러면 정시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저희가 보험이라고 해요. 반면에 납치는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수시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전형들이죠. 예컨대 면접 전형이 없는 교과 전형이나 면접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나 서류 100전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수시 납치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수시 카드를 구성할 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상향 지원 및 수시 납치와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주전형이 정시라 학종으로 육상향 위주의 카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정이나 하향을 쓰기엔 혹시나 붙을 가능성이 있는 상향 카드를 버리는 것 같아서 아까운데 어떻게 수시 카드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런 것을 고민하실 때는 제가 여러 차례 좀 강조하기는 했는데, 내가 잡은 정시 라인이 정말 나의 정시 라인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개 모의고사의 평균값과 맥스값과 민값을 체크하시고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의 예상 가능한 정시 라인이 달라집니다. 그냥 3월, 6월 또는 7월 모의고사가 각각 90, 90, 90에 평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어나 수학의 편차가 되게 큰데 다른 과목으로 보완해서, 그러니까 국어는 산모를 제일 잘 봤는데 육모는 제일 못 봤고, 수학은 산모를 못 봤는데 육모를 잘 볼 경우에 백분위 평균은 같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내가 백분위 평균이 지금 3개 내내 90 정도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 라인은 정시 라인이야 라고 잡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게 실제 나의 정시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잡은 라인이 이러한 것까지 분석하고 잡은 라인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정시 라인이 객관적일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6월 모의고사 때 요번에 재수생이 88,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에는 수능 이전에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9월에 들어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 통계로도 재작년 통계로도 6월, 9월에 통계치로 잡히지 않는 N수생들이 최소한 수능에 7만 명 정도는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등급 산출이 안 되는 재수생의 인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이 인원이 들어올 경우 2%에서 2.5% 떨어지는 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3이니까 수능 때 떨어진다가 아니라 6개월을 잘 버텨도 N수생이든 현역이든 떨어지는 비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 유입되지 않는다. 이걸 감안해서 2.5% 정도를 백분위를 감안해도 내 정시 라인이 이 라인이냐고, 이렇게 엄격하게 잡아야지. 라인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 정시 라인 여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한 정시 라인이라면 이거는 지금 다시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요 정시 라인이라고 한다면 육상향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흔들려, 편차도 8 이상 벌어지고 상향만 쓰기에는 내가 잡히는 정시 라인이 조금 애매해질 경우는 수능 후 면접을 보는 보험 전형을 약간 낮게 쓰는 거 좋아요. 내가 예상한 정시 라인의 적정선에서 위아래로 수능 후 면접 있는 학종 전형을 쓰시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상향 카드를 정할 때 대학 라인은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합격
합격 가능한 상향을 쓰느냐, 아니면 내 내신과 내 생기부는 도저히 쓸 수 없는데 내가 상향 카드를 쓰느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 나는 정시가 주전형이지만 내신도 그 다음에 생기부도 학종을 쓸 수 있는데 상향을 쓰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야면 당연히 내 생기부의 유불리와 그 다음에 내 내신과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전형적 특징이 잘 맞물리는 그러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대개의 정시 파이터들은 내 라인이 여긴데 학종으로는 내신도 택도 없고 생기부도 택도 없는데 이 6장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학종을 상향으로 쓰겠다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요번에 새로 생긴 전형이나 신설학과는 어딨어? 입시 결과가 아직은 없어서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전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를 변수를 고려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면접 배수가 작년까지 3배수나 5배수였는데 올해 5배수나 7배수가 돼서 1단계 배수가 일단 늘어나. 그러면 일단 배수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일단 1단계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는 전략들을, 전형들을 잘 찾아봄으로써 전략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각 대학마다 면접 배수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번에 신설 학과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전형이 바뀐 학과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어차피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친구들은 그런 모험을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지원해보는 전략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로 분석한 대학 라인이 2단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논술로 올인을 하거나 정시에 올인해도 되는 걸까요? 이 2단계 차이가 난다라는 걸 팩트로 한다라고 하면 학종을 쓰기는 조금 애매해지죠. 교과를 쓰기도 조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보통 이 경우라면 수능 후 논술을 쓰거나 납치이지만 내가 납치당해도 되는 내 학종 전형을 나는 강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쓰거나 정도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단계의 차이가 난다면이에요. 어설프게 비슷한데 약간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는 학업우수 전형이 있어요. 4, 8을 맞추면 요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시가 고대가 저점선이 아니라면 이거는 납치여도 써야 되는 수능 체제가 매우 높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고대 4, 8은 작년 2025 학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학업우수형이 38.5%였습니다. 내가 조금 내신이 애매하고 약간 생기부가 애매해도 이러한 높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체제이죠. 그래서 이 고대 학업우수는 납치냐 보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서류 100이기는 해도 어떤 친구들에게는 정시 파이터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상향 학종 카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시가 주 전형이어도 학종을 상향으로 쓸 때 고대라고 하면 감히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카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올인은 조금 인문 논술하고 수리 논술을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저의 짧은 견해이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하진 않고 오랫동안 재종반 수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수리 논술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수학 성적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서 합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항상 어떤 난이도여도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100분위가 나오는 친구라면 논술을 부전형으로 6장을 쓰거나 논술을 상향을 쓰는 것을 제가 오히려 권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정시 성적 대비 수학이 그렇게까지 특출나지 않다면 6논을 굳이 쓴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렇게 합격 확률이 그닥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조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 논술은 지금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는 굳이 인문 논술을 수능 후라고 하더라도 쓰는 거를 그닥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문 논술은 국어 비문학 지문 분석 능력이 높다고 논술의 합격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약간 운도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지문의 유형이 나올 때의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 논술은 반드시 내가 이걸로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 많이 접어두시고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신이 너무 나쁘지 않는다면 학종을 조금 섞어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이후의 면접 및 논술 일정과 정시 관련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수시도 3등급
3등급, 모의고사도 3, 4등급 사이인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시를 올인하고 최저를 맞추는 게 나을지 정시로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수시도 3등급이고 모의고사도 3, 4등급이라면 수시로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수시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좋은 겁니다. 요 성적이면 9월 그다음에 수능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이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상향카드로 나는 납치를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좀 곤란한 조건이시고요. 그냥 수시 3등급에 모의고사도 3, 4등급이면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정시를 주부 전형에 넣는 것보다는 수시를 조금 더 필승 전략으로 잡고 가셔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향으로 원서 쓸 때 1단계 통과를 목표로 하고 면접 일정이 겹치는 학교에 지원해도 될까요? 사실 1단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 일정이 겹친다고 안 쓰기에는 아쉬운 학교가 좀 있긴 해서 고민이 살짝 됩니다. 지금 우리의 Q&A는 수시가 주전형인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가 주전형이면서 수시를 부로 쓰는데 학종이나 논술에 수능 후 일정이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전략인 그 학생들을 위한 Q&A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면접 일정이나 논술 일정이 겹치더라도 한두 장은 겹쳐서 쓸 수도 있죠. 이 대학이 면접 일정이 겹치지만 나는 어차피 상향카드야. 그러면 이 두 대학이나 세 대학 중에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한 개나 두 개는 겹치는 일정을 쓸 수는 있어요. 확실하게 이 친구의 정시가 주 전형일 경우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향 카드를 쓰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내 주전형이 학종일 경우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15일에서 16일을 보면 이 정도의 학교가 겹칩니다. 메디컬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비슷한 등급대 아이들이 쓰는 게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그 다음에 가천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이 지금 모두 다 비슷한 등급이나 생기부로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 다음 주에 20일, 23도 그렇죠. 성신여대, 아주대, 서울대, 과기대, 인천대, 연세대, 시립대, 숙명여대, 국민대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비슷한 라인이라고 하면 성신여대, 그 다음에 아주대, 그 다음에 서울, 과기대, 국민대, 그리고 상향으로 숙명여대까지도 면접 일정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몰려 있다면 이 라인 중에서 가장 전형 변화가 크고 인원 변화가 커서 가능성이 높은 걸 우선으로 찍되 그런 학교들이 두 개가 정도 된다면 요 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후에 일주일 동안만으로 면접 준비가 가능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전형인 친구들은 안 되죠.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그건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전형이 정시인데 수능 전에 면접 준비를 상향카드를 준비를 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가 아닌 수능 직후 주말에 면접이 있는 학교는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정시가 준대 불안하니까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학원 하나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정시에 크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가 주전형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1순위가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수능 공부에 저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주전형이 정시야. 그러면 나의 모든 스케줄의 1순위는 수능 대비예요. 수능 대비.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진짜 제대로 된 정시 파이터는 없습니다. 수능 후 면접을 안 가는 경우는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 안 가도 될까요? 애매하면 가시는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확실하게 이거보다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어라는 확실한 성적이 대학 어디가에 있는 입결로 나오지 않고 그냥 과 정도가 바꿀 수 있는 정도이거나 비슷한 학교 라인 정도에서 움직이는 정도라면 보통은 면접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논술 전형이 부활한 학교가 많은데 고3은 현실적으로 지금 논술을 준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을까요? 지금 논술 전형이 부활한 학교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아마 국민대 이슈가 가장 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올해 국민대가 2015학년도에 논술 전형을 폐지한 이후로 근 10년 만에 지금 부활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크게 이슈가 됐죠.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본다면 아마 이건 약술 논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약술 논술은 지금 준비하셔도 그렇게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보다는 약간 쉬운 수준이거나 수능 수준이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고 어느 정도 정시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기출문제나 또는 그냥 수능 문제 풀듯이 하고 그냥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수시 논술을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 해도 정시 지원을 못 하나요? 이런 질문 아직까지 하면 혼나.
아니, 내가 거부한다고 정시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수시든 붙으면 끝납니다. 오늘은 주전형이 정시이면서 수시 납치를 피하는 것과 관련된 Q&A를 묶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은 좀 짚고 가야 되는 Q&A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개인적 견해를 좀 많이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점점 내신이 안 나와서 정시로 트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힘들게 넘어왔다면 제대로 나의 모의고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쉽게 포기하면 결과도 쉽게 실패합니다. 그 어떤 것도 꼼꼼히 따져보고 수시도 그다음에 정시도 준비하는 우리 유클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